그 교수님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5기 교육을 들었었고요. 9기, 10기, 11기, 12기 참여를 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알아서 좋지만 뭔가 변화를 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가. 그래서 이걸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제가 좀 많은 이제 변화를 가졌고 많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앞에 설명을 해놨는데요. 제가 사업체를 3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코리아 오션텍이라는 회사, 그리고 포엠이라는 회사, 포마린이라는 3개의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식 습득이라고 해서 대학원 박사 과정을 이제 2번 제가 밟았는데요. 올해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7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법학 쪽을 마무리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환경 쪽을 했었고,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0개 정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책 읽기 지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러한 책들을 이제 써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책들을 써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증진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이제 AMP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복지 과정, 충효의 과정, VL 해양 CEO 과정, 그리고 뭐 해양대 AMP 과정 등을 하고 있고요. 제 봉사 사회활동은 한국환경관리협회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국제장애인협회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위험물 관리자 안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오염 관리자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보안 관리자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이런 업에서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을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철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저는 이런 이제 결심들을 먼저 했어요. 이 교육 과정을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 교육을 제가 이제 해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서 강의를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선택, 결심하고 그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결과는 무조건 따라온다. 그래서 행복한 과정을 끌고 가는 게 최종 목표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초가 되면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다이어리에 이렇게 붙여놔요. 이 목표는 2011년 구체적인 사업 계획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놓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디테일한 이제 계획, 그리고 회사 포엠은 40억을 달성을 하겠다. KOT는 30억을 달성을 하겠다. 포마리는 10억을 달성하겠다. 해서 토탈 80억을 달성하겠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이제 각 사업 아이템마다 얼마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리고 회사, 가족, 그리고 개인 이런 이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년 세웁니다. 그래서 가족하고는 뭐 국내 여행을 2회 이상 가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주도를 같이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갔다 왔고요. 뭐 이러한 이제 계획들. 거기에 이제 개인 계획으로는 대학원 이제 마무리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7월에 그 계획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제가 이제 최종 목표를 이렇게 올해 대학원을 마무리하는 거였지만 그냥 마무리가 아니라 올 A 플러스를 한번 받아보자 해서 실제로 제가 5학기를 다녔는데요. 올 A 플러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인물 대상에 제가 이제 올 초에 받았고요. 그리고 클린 에너지 기술 혁신 인증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제 2개의 회사의 기술 평가 우수 기업으로 인증을 이제 받았고요. 올해 초에 신기술 인증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탈 신기술 인증서를 3개를 이제 가지고 있고 이 해양 쪽에서는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요. 대한민국 1000대 기업 안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들었고 그리고 부산에서 히든 챔피언이라고 해서 10개 회사를 이제 뽑았는데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이제 경영 철학인데요. 저는 이런 것만 하겠다. 그래서 FOB, F는 퍼스트, 최초로 하는 걸 하자. 해서 코리아 오션텍이라는 회사로 이렇게 특허, R&D, 신기술 이런 것들을 받아서 최초로 하는 걸 하자. 그리고 only, 유일하게 하는 걸 하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포엠이 그 정유 터미널의 안전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SO일을 3년 정도 했었고요. 지금 12년째 현대오일뱅크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최고로 잘하는 걸 하자, 만들자. 그래서 폼마린이라는 회사로 유조선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70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70%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세 개의 회사를 다 제가 할 수는 없고, 이 폼마린이라는 회사는 여기 온 이재돈 대표한테 맡겨서 이재돈 대표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도 베스트로 만들면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온리는 또 다른 쪽으로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FOB로 경영을 하자. 이렇게 되면 아무리 위기가 와도, 이런 코로나 위기가 와도 흔들림이 크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경영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서 안전은 이 회사다, 정광현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서 9가지 비타민이라고 해서 9가지 비타민 C를 가지고 왔는데요. 체인지, 변화, 초이스, 선택, 챌린지, 도전, 그리고 컨피던스, 확신, 커미트먼트, 다짐, 그리고 컴패니언, 공유, 컬리지, 용기, 컨시스텐시, 일관성, 컴패니언, 집단, 이렇게 해서 9가지 비타민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저를 개구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안주를 하면 자정관점, 우물안 개구리밖에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우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구리가 죽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마르지 않는 그런 황금 연못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분명히 이제 이 조그마한 우물은 위험성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걸 왜 제가 느꼈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기름과 관련된 일입니다. 근데 기름이 정말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이만큼 쓸 수 있을까요? 정유회사가 망하면 저희도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황금연못이 아니죠. 이 사업도 FOB지만. 그래서 황금연못으로 가기 위한 그런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변화를 인지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우물을 떠나자.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이게 제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집에 계시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택을 했으면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도전을 해서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가시덩굴도 있고 그 도로에 보면 올라가면 또 차들도 다니고 그러한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온갖 규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법 규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공무원들의 뭐 어떻게 보면 행패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저희한테는 장막이었어요. 그런 장막을 넘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장막을 넘어가다 보니까 또 경쟁자들이 못 가게 막 끌어내립니다. 말로 뒤에서
욕을 하든 뭘 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뭐 비난, 비판 해가면서 막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만 잘해가지고 될 게 아니더라.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 장막을 이제 넘어가면 정말 황금 연못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또 장막이 또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많이 쓰는 용어로 경제 용어로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하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그 데스밸리를 지나야 상승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데스밸리를 지나서 상승 곡선을 그린다고 다 성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게 다윈의 바다. 망망대해. 어디로 어떻게 가지? 목표가 없으면 방향성을 잃습니다. 그런 다윈의 바다에 또 빠지게 돼요. 자, 그러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나오길 잘했어. 분명히 황금 연못이 있을 거야 하고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다짐을 하죠. 해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자.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공유를 합니다. 저 올해 계획이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자, 이만큼 벌 거예요. 이러한 R&D를 할 겁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용기도 주고 내가 입 밖으로 내놨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제가 거의 10년 동안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런 책을 보고 책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또 저녁에는 또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이런 책을 보고 책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새벽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4시에 일어나서 5시 반까지 책을 보고 수영장을 가요. 그래서 수영을 하고 와서 7시에 애들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애들은 학교를 가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오늘 계획 그리고 내일 계획까지 보고 일을 지시를 하고 제가 10시 반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행사를 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여기 부산역에 6시 45분 도착입니다. 그래서 혹시 늦을까 봐 미리 여기 회장님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회장님이 좀 한 10분 정도 끌어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제 강의를 제가 이제 한 번씩 하는데 이런 강의 자료 만들려면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한 2시간 해요. 근데 오늘은 1시간밖에 안 됩니다. 1시간 안에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더 큰 다윈의 바다가 나오는데요. 이 철석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개구리가. 근데 아무리 용기가 있고 해도 저 막 빠른 유속의 철석강을 건너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딱 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멘토예요. 먼저 살아간, 먼저 해본, 사업을 해보신 분, 먼저 살아간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멘토를 저는 얻기 위해서 이런 AMP들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직에 가면, 어떤 모임에 가면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데 가면 정말 배울 점이 없는 데가 있어요. 시간 낭비만 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 가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제 멘토가 되고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그런 모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카네기를 한 번 하고 코칭 과정을 3번을 했어요. 그래서 총 4번을 했거든요. 카네기 수업을. 그때 많은 이제 공부가 됐었고요. 이런 이제 계획들을 세우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스피치하는 연습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철석강을 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관성 있게 밀고 가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제 조금만 넘으면 이 황제의 정원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다들 등산을 해보셨겠지만 이 꼭대기라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 왔다 싶은데 깔딱고개가 항상 있습니다. 그걸 넘어야 정상에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깔딱고개를 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가자 이렇게 힘을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제 그만하자. 아, 나도 힘들어.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하자. 이제 할 만큼 했잖아. 그만큼 돈 때려 박았으면 됐지. 그만하자.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동료가 그럽니다. 아, 이거 아니지 않냐? 그만하자. 그래요. 아, 그러면 진짜 이게 이제 여기서 내려놔야 되나? 조금 더 가야 되나? 조금 더 갔다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 됩니다. 그런데 밀고 나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집단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12기로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 방향, 목표점을 정해서 가는 버스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운전수고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해운대다. 그런데 가다 보면 자꾸 나는 동네로 가야 되는데요. 난 남포동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직진으로 가셔야지 왜 돌아서 가세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내려서 동네 가는 버스 타세요. 내려서 남포동 가는 버스 타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서면 가는 사람들, 아니 저기 해운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신나게 가도 제대로 갈지 모르는데 왜 계속 딴지를 걸고 동네로 가자고 하고 서면으로 가자 하고 남포동으로 가자고 하냐. 그런 사람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이 딱 운전수로 중심을 딱 잡고 목표점을 정했으면 따라 주어야 됩니다. 혹시 잘못 가더라도. 혹시 잘못 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돼요. 회장님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죠. 그렇지 않으면 내려서 다른 버스를 타는 게 맞습니다. 다른 AMP를 들으러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주제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우리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걸어 올라가야 돼요. 한 계단 한 계단. 그러려면 이게 점프해서 세 계단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9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변화, 체인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나를 휘두를까봐 두려워하고요. 위험을 무릅쓰다가 철저히 하게 실패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목표나 꿈을 조롱할까봐, 무시할까봐 두려워해요. 이게 제일 큽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 꿈을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실패했더라도 그거는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스토리텔링이 돼요. 자, 지나간 거는 뭐라고 그랬죠? 히스토리. 지나간 거는 그냥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다가올 거는 미스테리. 알 수 없어요. 어떤 게 나한테 다가올지, 어떤 미래가 나한테 다가올지. 근데 현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현재는 영어로 프리젠트, 선물이잖아요. 그죠? 이 선물을 마음껏 즐기세요. 여러분. 매일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데요. 그 B와 D 사이에는 C가 존재합니다. 그죠?
태어난 birth 그리고 죽음 death 사이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change의 G를 C로 바꿔보십시오. chance,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무조건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변하지 않으면 우물안 개구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무조건 변하십시오. 오늘 이 수업 이후부터 변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변해서 선택을 하고 자, 이제 도전을 개구리가 하는데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결과가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연립현상과 양자도약이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연립현상, 이 연립이 그 연못의 절반을 덮고 가득 채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 다음 날이면 채워집니다. 모죽이라고 요즘에 그 광고에도 나오던데요. 대나무, 모죽이라는 대나무를 심으면 5년 동안 싹도 안 틔운답니다. 근데 이게 싹을 틔우기 시작하면 하루에 70cm씩 자란대요. 3개월이면 다 자란답니다. 그게 연립현상입니다. 물이 99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죠. 근데 1도 딱 올라가는 순간 팔팔 끓습니다. 그죠? 임계점을 넘으면 되는데 그 임계점까지는 열심히 가는데 그 임계점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다음으로 양자도약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물리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있는데요. 에너지를 방출하면 전자가 들어가고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가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게 정말 순식간에 나가고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탁 나오고 탁 나옵니다. 골프를 여러분들이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백돌이다가 어느 순간 90대로 딱 떨어지면 백돌이로 잘 안 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90대에서 또 다시 80대로 가면 또 90대가 잘 안 나와요. 이게 양자도약입니다. 이 용어가 impossible, 불가능이라는 단어잖아요. 거기에 점 하나를 바꿨더니 I'm possible이 돼요. 나는 가능하다. 이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못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10년 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이게 성공하기 위한 이게 가장 필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A부터 Z까지 번호를 매겨봤어요. A는 1, B는 2, C는 3, Z는 26.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 쪼개봤더니 98%. 열심히만 살아가는 거는 뭔가 2%가 부족하더라. 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다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음. 많이 아는 거요? 중요하죠.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왔다고 다 성공하나요? 안 하잖아요. 96%. 사랑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도 54%. 행운은 50%도 안 돼요. 돈 72%. 뛰어난 리더십 89%.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래서 제가 찾아낸 단어가 이 attitude라는 단어입니다. 마음가짐, 태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태도. 이게 가장 중요한 성공의 단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 자, 다음으로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멘토가 필요하죠. 부엉이는 위에서 내려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기 위험한 인자가 있다. 어디 위험한 인자가 있다. 다 보고 있잖아요. 그 부엉이를 내 멘토로 삶으면 내가 개구리라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신일 수도 있고요. 정말 다른 좋은 멘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멘토를 무조건 가지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분명히 힘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목표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코어라는 이 비단이 잉어가 어항에서는 3인치밖에 못 자란답니다. 근데 연못에서는 6에서 10인치, 큰 강에서는 48인치까지 자란대요. 이 조그마한 그 금붕어가 60cm까지 자라는 거예요. 엄청 크게 자라죠. 그래서 이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충청북도 영동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산골에서 그 집으로라는 영화를 찍은 그 시골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거기서 살았으면, 지금까지 살았으면 정말 보잘것없이 살았겠죠. 그런데 이 해양대를 들어가고 이 넓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일을 한 겁니다.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게 된 계기였어요. 그때 이제 배를 타고 10년간 배를 타고 제가 선장까지 이제 하고 내렸는데요. 이 작은 키에 큰 배의 선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바다를 경험을 했고 넓은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타면서 올라가서 해양수산 기술대전 로드쇼에서 제가 이제 기조 발표를 했는데요. 전에는 굉장히 그런 자리를 가면 많이 떨었는데 지금은 더 즐거워요. 그런 자리를 가면. 그리고 2년 전이었죠. 제가 미국의 북미 로드쇼 가서 잘 못하는 영어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제가 투자를 받아왔었고요. 또 유럽 가서도 제가 이제 슬러시라는 그런 로드쇼에서 발표를 해서 돈을 이렇게 유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들이 그런 넓은 세상을 보고 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 자, 얘가 제 둘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5년 전에 이렇게 컸어요.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 돼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 바다를 보고 뭘 꿈꿨을까요? 이런 판사를 꿈꿨을까요? 이 친구가 결국엔 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고 제가 법학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버지가 그런 법학 공부를 하면 딸들도 아버지 길을 조금이나마 따라가고 그런 길도 있구나라는 걸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해양대학교를 나오고 또 환경을 전공을 했어요. 석사, 박사를. 그러면서 굳이 또 회사 법학까지 공부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게 이제 대학교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죠.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고요. 다음. 자, 이 두드림. 꿈을 계속 두드리면 꿈이 실현이 됩니다. 계속 꿈을 두드리면. 이게 돈드림? 꿈이 망가졌다. 내 꿈 망했어. 다 파산했어. 끝났어. 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안 돼.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의 위대함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라고 공자가 말씀을 하셨어요. 실패는 내가 깨지고 넘어진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했을 때 실패예요. 깨지고 넘어진 거는 계속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했을 때 그때는 실패가 되는 거죠. 자, 인간은 패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데서 끝이 난다. 신념이 있는 한 어딘가의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기는 9,999번의 실험이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 1대 29대 300 법칙이 있죠. 이게 이제 뭐 하인리히의 법칙, 안전 쪽에서 쓰는 말인데 여기도 저는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300번 선택을 하면 29번의 기회가 오고 한 번의 성공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해군에 연구 개발해서 해군에 납품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이제 선박에 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났을 때 지금까지는 다 나무로 막았어요. 나무나 고무 같은 걸로 망치질해서 막았거든요. 근데 제가 개발한 게 뭐냐면 이 배가 철판으로 돼 있잖아요. 철판에 붙는 게 뭐죠? 자석이요. 그래서 허베이 스피리트 사고 났을 때 기름이 철철 넘치는데 아무런 조치를 못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왜 저걸 못 막지? 그래서 야, 저걸 막아보자. 그러면 이거 붙일 수 있는 게 자석이잖아요. 그 자석으로 한번 막아보자 해서 이 옆에다가 자석을 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걸 턱 막아봤어요. 그랬더니 막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연구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사가질 않아요.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오염사고가 날 일이 없잖아요. 95년에 시프린스호 사고 났지, 2007년에 허베이 스피리트 났지,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러는 과정에 해군에서 야, 이거 기름 나오는 게 아니라 방수용으로 쓰면 좋겠다.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잖아요. 이 방수용으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해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어요. 거기에다 또 저희가 오늘 이제 우리 회사의 배는 아닌데 사고가 났어요. 우리가 설치한 장비 때문에. 장비로 인해서 이 이제 해경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선박용 블랙박스를 우리가 최초로 상용화를 시켰거든요. KT랑 해서. 육상에는 다 쓰고 있잖아요. 자동차에. 근데 선박은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호 사고 났을 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었으면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겠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설치해준 그 선박용 블랙박스를 설치해준 배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실족이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해경에서 이제 좀 보여달라고 이제 문의가 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상용화 시킨 블랙박스는 자동차에서처럼 자동차 블랙박스 안에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육상에 저장이 됩니다. 배가 물로 들어가도 육상에 다 영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왜 사고가 났는지를 육상에 있는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통신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왜 아직도 좀 허덕이는 게 뭐냐?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육상에 있는 자동차의 블랙박스는 몇몇만 사용하다가 갑자기 확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보험료를 할인을 해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풀자. 그래서 우리가 그 보험 대리점 업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DB랑 연결을 해서 이제 이 블랙박스를 달면 몇 프로 할인을 해주자 이렇게 이제 상품을 이제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은 선박의 보험은 독점이에요. 해운조합이라는 곳에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이렉트 보험으로 다 풀자. 그래서 보험회사의 적이에요. 해운조합이 저희 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날라와요. 뭐 고소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갈 거예요. 블랙박스도 갈 거고. 근데 그런 실패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과정이지.
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친구가 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에 대해서요. 세상이 항상 그렇게 역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지가 아무리 나빠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바꾸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자신한테 지는 거죠. 제가 이런 모임에 가면 항상 막내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 있는 연장자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분들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꼰대들도 많아요. 바뀌질 않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과 내일의 차이인데요.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내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내일부터 시작하지. 내일부터 담배 끊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담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피워본 적은 없지만 담배를 폈어도 금방 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의지가. 그런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 777로 제가 습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7일씩 7번을 반복을 하면 49일이 돼요. 49제도 뭐 지내고 하잖아요. 49일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 몸이 조금 받아들입니다. 그걸 7세트를 하면 365일, 1년이 돼요. 그러면 습관화가 됩니다. 그걸 7번 반복하면 7년이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다시는 담배를 안 피울걸요. 그렇게 습관화를 들이면 굉장히 실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습관화 시키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데 힘들겠죠, 물론. 그죠? 내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행하고 실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내일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되겠다. 혹은 내일부터 운동과 살 빼기를 시작하겠다. 오늘은 승자의 단어고 내일은 패자의 단어입니다. 당신의 일생을 바꾸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정말 잘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이름도 없는 그런 강사의 강의를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저는 이 강의가 제가 해서가 아니라 누가 와서 한 강의보다 더 울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 얘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얘기도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림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화복지를 벌써 5번째잖아요. 그런 울림이 있는 강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듣고 다음 13기가 들어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울림이 있는 강의를.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그런 전문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해도 잘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건은 가슴을 울리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강의들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음. 자, 1대, 10대, 100대, 1000대, 만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10번씩 웃고요. 그리고 하루에 100줄씩 글을 쓰세요. 그리고 하루에 1000줄씩 이상 글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면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제가 이런 책들을 쓰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김홍신 작가랑 이제 인연을 맺어서 자주 연락을 하는데요. 충의회 대학에 매년 오세요. 그러면서 책을 항상 한 권씩 가지고 오십니다. 그게 제가 이제 그분을 예전에 만났을 때 사인을 받은 책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모시러 갔었거든요. 그분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책을 어디서? 제가 대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모모 서점으로 오셔서 사인회를 했을 때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 책은 자기 자식 결혼할 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해서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책을 써라. 매일 써라.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책 한 권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쓴 게 이 책이에요. 이게 선박에서 쓰는 책인데 기록하는 책입니다. 기록서인데 이 기록서를 1년에 한 10,000권 정도 팔려요. 그러면 한 권당 제가 800원씩 받거든요. 2명의 저자가 있으니까 나눠서 400원 받겠죠, 한 권당. 그러면 1년에 400만 원 받아요. 이거 팔아서. 그리고 이런 책. 그리고 이게 이제 13만 원짜리인데 이런 책들을 써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는 제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하나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의 책이냐면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김홍신 작가가 썼다고 했잖아요. 인생 사용 설명서는 아니고 사전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100개를 딱 모아서 와이프랑 저랑 얘기를 해서 100개를 딱 모아서 거기에 대한 정의를 서로 내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믿음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고 신뢰는 이렇게 쌓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내용들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10,000보씩 걸으세요. 제가 대학교 때 63kg, 지금 64kg거든요. 계속 그 몸무게를 유지를 해요. 근데 제가 술도 좋아합니다. 술을 먹고 나면 한 3kg 쪄요. 그걸 다시 맞추려면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로 괴로워요, 사실. 술 먹을 때는 좋은데 그걸 다시 몸무게를 맞추려면 그렇게 괴로운데 그래도 그거를 계속 노력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라톤도 10번 이제 완주를 해봤고요. 철인 3종도 경기도 나가봤고 지금은 이제 수영도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어떤 운동이든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십시오. 안 하고 있으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자, 우공이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꾸준히 뭔가를 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이제 세웠으면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공이산처럼 우직하게 이렇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을 파악하는 방법은 관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심장에서 머리보다 손발이 더 멀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이 손발이 움직이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손이다. 손은 마음의 칼이다.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첫 석강을 지나면 황제의 동산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자,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반복해서 연마해야 될 기술이 이게 익힐습이잖아요. 익힐습에 보면 이 날개를 100번 휘두르면 익혀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한 번 하고 나는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상선약수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제가 물을 참 좋아해서 이게 배를 타게 됐나 봐요. 이게 물의 본질은 굴복하고 내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또한 물이 이기지 못하는 건 없어요. 바위도 뚫거든요. 근데 장애물이 있으면 뚫고 갑니까?
비켜가죠. 피해가죠.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그게 비굴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이 하방연대 리더십을 저는 항상 이제 마음에 새기고 사는데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죠? 결국에는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서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온갖 그 직원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나한테 그런 싫은 소리를 해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리더십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방연대의 리더십을 체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행복이 이제 최종 우리가 목표인데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개구리가 황제의 연못까지 오는 이 과정이 고통이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뒤돌아보면 고통이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행복을 더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제가 놀러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 갈 수 있고, 놀러 갔다 왔는데 또 그만큼 돈이 쌓여 있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그런 파이프라인이 투자일 수도 있어요. 주식일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일 수도 있고, 이런 책을 쓰는 걸 수도 있고, 작곡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서 판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 선택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의사가 돼서 그 의사들도 경영하는 그런 병원을 운영을 한다면 그거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갖는 거겠죠. 그죠? 그런 생각의 변화를 가지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그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의 윗부분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고, 첫 번째 태도는 곧 성취다 해서 끼와 끈이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끼라는 거는 재능과 기술입니다. 재능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진정한 기술이 되려면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끼를 발산하기 위해서, 끼를 더 갖추기 위해서. 자,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꼴사납지 않은가. 다음으로 끈인데요. 우리가 인간관계, 이 모든 걸 성공하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인간관계를 좋게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간이 처하고 있는 사회 정치적인 위치, 타자의 관계 구도와 지형의 유동성, 처지가 입장을 결정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고 그 서로가 시너지를 내면서 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해서 정말 끈끈한 인간관계, 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용기인데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게 용기예요. 안 두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두렵지만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두려워도 행동하는 게 용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가 솔개라고 해요. 70년을 산다고 하는데요. 근데 십장생 중에 조류가 한 마리가 들어있죠. 뭐죠? 학입니다. 학. 학이 평균 55년을 산다고 해요. 근데 솔개가 더 오래 살잖아요. 근데 십장생에 학이 들어가 있는 게 평균적으로는 학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40년을 보통 솔개가 사는데 40년을 산 솔개 중에 갱생의 시간을 통해서 30년을 더 사는 솔개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갱생의 시간을 선택한 솔개는 돌산으로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40년 동안 써서 무뎌진 부리를 바위에 찍어서 뜯어낸답니다. 그러면 새 부리가 나고 다음으로 무뎌진 이 발톱을 바위에 찍어서 뜯어내면 새 발톱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날카로워진 부리와 이 발톱으로 오래 묵은 털들을 솎아내면 새 털이 나서 이렇게 30년을 더 맹수로서 산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가 이 시간이 갱생의 시간은 아니지만 뭔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 이후로 여기에 계신 분들과 인간관계 그리고 문화복지를 마치고 나서도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를 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기회를 가지시고 용기를 내서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나아진 모습,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모습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